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상 플랜이 단순하다, 가입비가 없다, 진입비가 없다, 월간 유지, 의무 구매가 없다, 추천 수당이 없다, 월 마감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애터미 사업이 다른 네트워크 회사하고의 차이점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국 경제의 위기에 있다, 그리고 고령화 또는 저출산 문제에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세 번째 문제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 그리고 네 번째 포노사피엔스. 혹시 포노사피엔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많아지면서 지금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한국 경제의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 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IMF, OECD 같은 곳에서는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잡았었고요. S&P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 그런데 무디스라는 곳은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에 보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낮춰 잡았고, 현재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본도 지금 한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여기에 수출 감소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수출 감소. 1분기 수출이 8.5% 감소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일본의 지금 이 대한민국과 지금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역이 지금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제 성장률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고용이 부진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업에서 17만 명의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었고요. 건설업에서는 19,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영업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의 폐업이나 여러 자영업들이 계속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100만 곳 이상이 자영업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식당은 10개를 오픈하면은 9개는 바로바로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 폐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네, 상반기에 신생아 출산율이 지금 역대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출산한 아이의 숫자가 18만 8천 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7만 1천 명으로 1년 만에 1만 7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출생아 숫자가 전년보다도 지금 확실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분위기로 간다면은 거기다가 지금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2300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이라는 교수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개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돌이키기가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고 출산율이 지금 줄어들고 거기다가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요. 그래서 부양하는 사람들은 부족한데 노인들은 또 이제 계속 많아지면서 이 경제가 돌아가기는 정말 더 어려운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제 말하고 싶은 문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 또는 무인화, 그리고 로봇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계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사람들이 기계와 경쟁하는, 서점에 가보면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 대 기계, 인간은 필요 없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내용 보면은 자동화, 로봇 발달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앞으로 사람들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뭔가 수단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예로는 자동차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내연기관, 쉽게 말해서 기름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면서 전기 자동차로 자동차가 바뀌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모터로 가는 자동차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이제 줄어든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아마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큰 자동차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의 하청 기업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감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먼저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많아지겠죠. 물론 또 그 차들은 전기차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기업에서는 그 자동차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 자동차들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자동차를 호출을 하면은 그 무인 전기 자동차를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는 와서 대기를 하고 우리는 그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차를 보내면은 그 차는 물론 자동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차는 다른 손님을 태우러 다니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은 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를 보유하면서 차를 샀을 때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차의 가격에 매년 몇백만 원 또는 뭐 천만 원 이상의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름값과 또 보험료와 이런 돈들을 절약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그 카쉐어링 하는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그러면서 돈까지 지출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어찌 보면은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해가긴 할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또 이제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거고요. 울산에 있는 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아직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매년 100몇십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전기 자동차를 어느 기업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그 자동차를 사지 않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카쉐어링이겠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 회사는 1년에 뭐 2, 30만 대 정도만 생산을 해도 이제 회사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종업원들, 그 직원들을 내치지 못한다면은 그 회사는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자동화되고 또 자율주행차가 또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의 삶은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노사피엔스 들어는 보셨죠? 포노사피엔스의 뜻을 아십니까? 자, 이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편리하고 참 좋기는 한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이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또 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일들을 하는 기업이 되고 있고 또 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유통이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인간의 삶은 리테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하더라고요. 소비가 인간의 삶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되면서 유통이 이 속에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들이 이 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재래식 유통부터 지금 현재의 이 유통까지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재래식 유통 속에서는 서민들에게 기회라도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그 유통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총판, 도매, 소매 그 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일거리가 그러니까 자영업의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형 할인점도 인터넷 쇼핑몰 시대가 되면서 지금 대형 할인점들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가 되어 가고요. 그러면서 서민들은 계속 더 어찌 보면 편리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삶이 더 어려지고 새로운 수단들은 더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쿠팡이라는 회사가 정말 현재는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적자를 엄청나게 떠안으면서 지금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서민들의 삶에,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편리하고 어찌 보면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긴 하지만 서민들의 삶에 큰 혜택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지금 전 세계 유통 공룡들은 인터넷 쇼핑, 특히 이 스마트 쇼핑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 유통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서민들은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해가 혹시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고령화 저출산, 4차 산업혁명, 호모사피엔스가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더 어려워졌더라는 거죠. 뭔가 일을 해먹을 것이 없고 뭔가 자영업의 기회도 없고 앞으로 삶이 많이 막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심각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애터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는 서민들의 가난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 아니고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돈을 벌지 않아도 소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양치질을 해야 되고 머리를 감아야 되고요. 또 여성분들은 또 화장을 해야 뭔가 일자리를 또 구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가 소비재 생필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아주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또 애터미는 또 자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거나 점포를 차리거나 그런 일도 필요가 없고요. 또 경험이나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지 소비만 하는 것으로도 이 소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물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노력을 했을 때 애터미는 정말 멋지게 그 노력의 대가가 정말 크게 보상이 나오고요.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돈을 연금성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소비자 집단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의해서 나의 기여도에 의한 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또 연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요. 애터미는 어디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어느 곳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소비자 그룹이 이 제품을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애터미 제품을 써본 분들은 애터미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은 소비자들을 꽉 잡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은 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쇼핑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쇼핑몰에 갔다가 B라는 쇼핑몰에 갔다가 C라는 쇼핑몰에 가지만 그 세 곳 어느 곳에도 고객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좋은 물건을 빠르게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그 일반 쇼핑몰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현금으로 캐시백을, 그 현금 캐시백은 원래 일반 유통이 갖고 있는 유통과 그 속의 광고, 그 광고비를 회원들에게 본인이 만든 소비자 그룹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나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운영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소비자 그룹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내가 돌려받는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이고 또 멋진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터미가 나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주는지 또 그 수입이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멋진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소비자 그룹이 커지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시간적인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제가 만든 소비자 그룹은 제가 꼭 애터미 제품을 계속 사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왜? 싸고 좋으니까요. 싸고 좋으니까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보고는 다시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계속해서 쓰게 되고 계속 사용하면서 역시 그분들조차도 계속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또 제가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요 정말 결국에는 시간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수많은 부자 동료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가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나와 같이 애터미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많은 친구들을 얻어서 또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애터미 비즈니스는 상속이 됩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수입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나신다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만든 이 코드를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자녀에게 아니면 원하는 곳에다가 또 상속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람이 할 일거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 비즈니스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멋진 연금성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기회를, 이런 수단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애터미 사업은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애터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은 사람들은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애터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주위 사람들을 자기의 소비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 애터미 비즈니스보다 더 나은 일거리는 없다고 저는 정말 단언합니다. 정말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서민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연금성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뒤에 5년 뒤에는 애터미 사업을 해서 정말 멋진 노후를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